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야 총선 상황을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야 공천 상황을 보면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62곳, 네. 전체 지역구가 253개인데 가운데 이제 62곳에 공천자를 확정 지었고요. 민주당은 51명. 네. 속도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 공천 상황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재밌죠 정치권이 요즘은 재밌는데 네. 현재를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무슨 뭐 어떤 면에서 우선 일단 잡음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잡음이 예, 상대적으로 잡음이 아직은 뭐 초반이지만 초반이지만 물론 또 무난한 지역을 먼저 하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선 잡음이 없잖아요. 민주당만큼 잡음이 없고 이게 사실 공천에 있어서 이 잡음이 있고 파동이 있으면은 총선치거든요. 선거치거든요. 옛날에 보더라도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인데 예. 180원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 공천에 잡음이 있으니까 뭐 한석 졌죠. 과반도 못하고 일당도 못 되고 민주당에게 한석 치고 122대 123.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그게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공천에 있어서 잡음이 없는 공천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잡음이 없다는 얘기는 합리적 공천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일단 상대방이 있을 텐데 받아들였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면에서 공천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또 합리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지역구를 옮기는 것 같은 것도 보니까 예. 아주 전략적으로 부산 같은 데 보니까 이 낙동강 벨트라든지 뭐 또 서울 뭐 경기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꼭 이번에 탈환해야 되겠다는 그 예. 지역에 먼저 공천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공천 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한 것 같아서 예. 현재로는 생각보다는 훨씬 잘한다. 뭐 특별히 윤심 공천 무슨 뭐 용심 공천 그 염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직은 이제 초반이고 또 네. 아직은 이제 텃밭에서 이제 공천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초반 상황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공천을 좀 더 작업이 좀 순조로워 보인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네.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의 최대 격전지라고 꼽히는 수원벨트에 국민의힘이 김현준 전 청장, 박문규 전 장관, 이수정 전 교수 단수 공천을 했어요. 어제 네. 전체적으로 25명 공천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서 전희경 정무비서관, 의정부 갑에 공천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그 총선 그 공천 상황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수원 지역 같은 데를 보면은 예. 뭐 사실은 그 과거에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고 예. 이번에 새로 영입된 분들이거든요. 예. 이수정 교수라든지 뭐 국세청장 하던 분이라든지 뭐 또 그 방 장관, 전 장관 이런 분들 다 이번에 영입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뿌리가 없는 분들이죠.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예, 이분들이 어떻게 선전을 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관료나 이제 교수하신 분이 그런 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신선하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예.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연구는 조금 있죠. 그분들을 다. 이제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뭐 일찍 공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조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조기에 공천을 한 것이 근데 원천 그 야당이 예. 오래된 분들이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좀 상황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민주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가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대진표도 속속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이 이른바 이제 한강벨트로 꼽히는 광진을이 됐습니다. 광진을은 한강벨트, 한강을 따라서 있는 12개 지역구고 여야 모두 이 한강벨트의
어떤 그 성패에 따라서 전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지역인데 네. 광진 을에서 처음으로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신환 순환하고 전 고민정. 의원하고 고민정 의원하고 네. 맞붙게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진 을은 지난 7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의 승리를 네. 국민의힘이 다쳤죠. 거둔 지역인데 최근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네. 지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지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광진갑 같은 데도 고민정 의원한테 그 오세훈 시장이 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뭐 지역에서 졌는데 시장은 당선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 예.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한강벨트를 찾아오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 같아요. 뭐 성동 지역이라든지 뭐 중구 성동을 예. 뭐 성동갑 뭐 이런 지역 예. 찾아오려고 애를 쓰는 모양 같은데 마포, 용산, 마포, 용산 뭐 이제 그런데 광진, 네 광진 그런데 동작, 영등포. 그럼 과거 역대 총선에서는 뭐 또 특별히 지난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주 다의석을 잃었던 예.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는 꼭 찾아와야 되는 그런 그 욕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는 한데, 근데 또 하나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이겼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때도 앞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또 공천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성동갑 같은 데도 보니까 뭐 지금 거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것에서 잡음이 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데죠. 예. 네. 그래서 공천이 중요하군요. 그 공천이 중요합니다. 뭐 용산 같은 데는 국민의힘이 벌써 확정했는데 네. 아직 또 민주당은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고 이렇기 예. 때문에 조금 민주당에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그 부분,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낙관적이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조금 앞서가는 네, 것 같다 이렇게 보셨고요. 낙동강 벨트도 이번 선거에 또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기존의 현역 의원들을 우선 공천을 했습니다. 김해 갑의 민홍철 의원, 김해 을의 김정호 의원,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 현역 의원들을 이제 조기에 공천을 확정 지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거물급 중진을 이제 재배치하는 형태로 탈환을 노리고 있죠.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런 분들을 이제 기존 지역에서 이동을 시켜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중진들이 자기 지역구를 내놓고 옮기지 않았습니까? 서병수 의원도 이제 자기 지역구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 현역 있는 대로 민주당 현역 의원 있는 데로 갔고, 특별히 재미있는 거는 김두관 의원이 있는 지역에 김태우 의원이 갔어요. 예. 두 분 다 경남지사를 한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두 도지사를 했던 분들의 이 맞대결이 참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회심의 카드를 뽑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중진들이 사실 지역구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어떻든 당의 결정이니까 다 흔쾌하게 가서 한번 탈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아주 그 지역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때인데, 특별히 김태호, 김두관 두 전직 도의원들의 이 대결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역 재배치한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무작정 지역을 재배치한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한 지역에서 뭐 10선, 20선도 하고요.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한 지역에서 오해 한다라는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한 지역에서 3선, 4선 하는 거는 어떤 면으로 물론 어떤 당의 우세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서 3선, 4선 하는 거는 그만큼 신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한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낙동강 벨트에 이렇게 중진들을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한번 해볼 만한 일인데 그 수용을 한 흔쾌하게 수용을 한 그분들도 참 대단한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긴 뭐 김두관 의원도 지역을 김포에 있다가 그리 옮긴 분이기는 하죠. 예. 네. 자, 현역과 이제 그 거물급 중진 재배치의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 네, 네, 낙동강 벨트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비선 개입 의혹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진급들에게 불출마 내지는 이제 험지 출마를 직접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당의 공식 라인이 아닌 뭐 비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문학진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공고를 받은 뒤에 이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참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일이죠. 뭐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뭐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역대로 네, 보면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공식적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제 어떻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깝고 멀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예. 이번에 들켰네요. 민주당이 들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 들키지 않게 잘했어야 되는데 예. 모양새가 안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의뢰 그러려니라고 받아들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마는데 또 반발하더라도 조금 한두 마디 오고 마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는 조금 경우가 그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니 그 보좌관 출신인데 이름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분이라는데 예. 어떤 그래도 잘 알려져 있던 분하고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3배 차이가 뭐 배 차이가 난다? 예. 뭐 그거는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그 이견이 있는 다툼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건 어떻든 이재명 대표의 조금 욕심. 예? 어떻든 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의 큰 욕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당장은 뭐 자기가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뭐 당 대표가 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본인도 뭐 그 본인도 안 총선 하겠다고 출마 그러고 뭐 불출마 선언하고 다 네.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용산의 생각은 어떻든 뭐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그 욕심 하나 있다면 있는 것뿐인데 그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라는 이 개인의 그 욕심 뭐 예. 듣는 말로는 총선 끝난 다음에 8월 달에 또 당대표 선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8월까지 임기가 8월까지. 그렇죠. 또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떻든지 간에 당을 자기가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재명 대표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고 네. 당내 반발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당의 그 중진 원로들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의 욕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민주당의 악재. 예. 이게 결국은 총선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예, 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창당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제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는 국민이 연합하라고 하면 노력하겠다 하면서 연대 의사도 피력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대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우선 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항소심에서도 2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예. 구속이 안 된 게 이상하죠. 예. 구속이 안 된 게 이상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구속되는 일인데 2심 정도는 예. 구속이 되는 일인데 구속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쯤 되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뭐 2심에서까지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좀 자숙해야 되는 게 그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뭐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 모습이 저게 참 좋은 모습인가. 지성인인데 대학 교수로신 분인데 또 뭐 한 정권의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저거는 상식적으로도 저게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범죄 내용 자체가 뭐 우리가 보통 뭐 사상범이라든지 정치범이라든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범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의 이 그 혐의 자체가 판결을 받은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 입시비리인데 자식이 입시비리에 대한 건데 그것도 무슨 뭐 그것 때문에 자기 전 가족이 다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전 가족이 다 달라들어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피해를 보는 거지 뭐 네. 조국 혼자가 그런 일을 했으면 누가 뭐 아내라든지 뭐 자식에까지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닌 건데 네. 저거는 나는 뭐 우선 정당 만들어서 정치에 나선 것도 합당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국민이 원하면은 뭐 합당해 보겠다 그러는데 뭐 민주당이 예. 할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비례대표 혹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비례대표를 통해서 뭐 자기가 뭐 배지를 달아보려고는 그런 뭐 꼼수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져요. 예. 그렇게도 보여져요. 예를 들면 자기가 후보를 안 내고 뭐 같이 연합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비례대표 같은 거를 더 얻어내는 뭐 그런 혹시 정치적인 그런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떻든 저거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면은 민주당과 연합을 하면은 민주당이 그럴 리 없겠지만은 예. 그건 민주당에게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이제 초반부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개혁신당이 출범해 있기 때문에 이탈자가 얼마나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5명, 양정숙 의원까지 영입을 하면서 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5선 중진이자 친이낙연 계저 30민주당 의원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개혁신당은 결국은 뭐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아요. 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당을 같이 하는 건지. 예. 우선 뭐 정책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지하철 그 운임 문제 그 요금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다른 입장이거든요. 예.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정당이라는 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건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기 모였다. 저게 왜 당을 저기 같이 하는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신당 처음에 참여했던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당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 양정석 의원까지를 지금 그 당에서 영입을 하는 거 뭐 국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모양이긴 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뭐 그런 생각. 이제 그다음에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합류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런데 어떻든 저게 하기로 말하면은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소위 비명 뭐 이런 사람들 사실은 억울하게 공천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억울하다 나는. 현역 의원이 뭐 민주당이 지금 또 훨씬 많기도 많기는 하고 하죠. 또 예. 나는 억울하다 내가 비명이기 때문에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으로 내가 배제가 됐다. 뭐 이러면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뭐 서른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나도 무슨 뭐 컷오프에 걸리면은 나도 뭐 생각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서른 의원도 가능성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이거 내가 잘리는 거는 이건 정치적으로 잘리는 거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 이런 사람들이 가기로 말하면은 이제 개혁신당에 간다면 합류를 할 수 있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현재까지는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직을 이제 내려놨죠. 내놓고 갔죠. 예. 그러면 전 뭐 이준석 대표와 그 결을 같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개혁신당은 결국 민주당의 또 하나의 분당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개혁신당에 대해서요. 예. 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네. 오히려 네. 이제 합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크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잘해야죠. 예. 예? 이게 무슨 뭐 내 사람은 다 공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친다. 뭐 이런 인상,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에 가겠죠. 우선 뭐 잘린 사람들이 납득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공천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납득해야지. 그 납득이 안 되면
그러면은 뭐 개혁신당에 가게 되겠죠. 다른 길을 찾아서. 예.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신당이 지금보다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뭐 금주 말 내주쯤 되면은 상당히 판세가 달라질 거로 보고 있고 아마 그걸 기대를 하고서 또 이낙연 대표가 당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네. 공천 결과에 따라서는 네. 개혁신당의 어떤 그 덩치도 커질 수가 있고 네.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많이 갈 걸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고 네, 네.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같이 좀 봐야 되는 네. 내용 아닐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